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배우실 거냐? 입력이 끝나고 난 후에 편집과 꾸미기라는 개념이에요. 자, 자료가 입력은 저번 시간까지 배우셨죠? 자료 입력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무슨 작업을 보통 합니까? 자료를 꾸미고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하시죠? 그걸로 오늘 과정에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셀 서식이라는 개념과 조건부 서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었을 때 엑셀에서 어떻게 보여진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범위는 조금 길어요.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연습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행렬의 높이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일반적으로 엑셀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요 높이, 요걸 높이라고 그러고 요걸 너비라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일반적으로는 기본 세팅이 돼 있다. 하지만 글자가 항상 요 안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확보할 수 있거나 줄일 수 있어야 된다. 먼저 메뉴로 따지시게 되면 셀, 홈탭에 있습니다. 홈탭에 셀 그룹 가셔갖고 서식에 가시게 되시면 행렬 높이, 너비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손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다.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 있고,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메뉴를 이용하지 않으실 때는 머리글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머리글이 어딘데요? 자, 머리글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다음 요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머리글이 여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머리글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열머리글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1, 2, 3, 4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예, 행머리글이라고 부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글을 이용해서 무엇을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다. 너비 조정, 높이 조정은 여기서 한다. 기본적인 마우스 작업에서는 대부분 이 작업을 쓰시게 되죠. 메뉴 찾으시는 분들은 메뉴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상에서 메뉴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작업합니까? 보세요. 머리글 경계선에 마우스를 위치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라는 얘기세요. 그럼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마우스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요런 모양의 마우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너비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위치해서 크기 조정할 수 있다. 자, 머리글을 블록한 후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번엔 경계선을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 맞춤과 같은 기능이 돼요. 무슨 얘기냐? 크기가 알아서 제일 긴 셀에 맞춰준다. 뭐예요? 긴 셀. 너비일 때는 제일 높은 셀에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더블 클릭을 통해서 나 수동으로 하는 것도 귀찮아요. 블럭 잡고 머리글을 블럭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트,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 블럭을 잡는 셀들을 블럭 잡는 게 아니라 머리글을 블럭 잡고 더블 클릭하셔라. 조금 이따 엑셀 화면으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럭을 잡고 경계선을 수동 조절하게 되면 너비 높이가 동일 적용됩니다. 이 방법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개념이구나. 조금 이따 한번 보시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적용해서 응용하실 수 있으시면 문제 응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숨기기가 가능합니까? 예, 숨기기가 가능해요. 안 보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숨기기하고 삭제는 다르죠. 삭제는 아예 지우는 걸 말하는 거고 숨기기는 자료는 있는데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너비와 높이에 대한 수치가 있었을 때 얼마가 되게 되면 맞아요, 여러분들. 0이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숨긴 거는 인쇄할 때 안 나와요. 왜? 숨겨서 안 보이는 거니까 인쇄할 때도 나타나지가 않지만 이동과 복수할 때는 숨겨 있는 자료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동 복수할 때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 저번 강의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기억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숨기기. 자, 요 모양에서 그러면 어디가 숨긴 겁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하고 굵기가 조금 달라지죠? 보통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되잖아요. A 다음에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 1 다음에 3이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왔다는 요 부분이 숨겨진 거고, 숨기기 할 때는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혹은 머리글을 블럭 잡으세요. 내가 숨기려고 하는 머리글을 블럭 잡고 내용을 블럭 잡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과 열의 높이, 크기는, 너비는 항상 머리글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식의 숨기기 취소. 되셨죠? 그런 다음에 숨기고 난 다음에는 숨기기 취소를 할 때는 이렇게 2개 블럭 잡으시고, 자,
너무 복잡하죠? 딱 지워놓고 요렇게 두 개 블럭 잡고 숨기기 취소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실 때는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숨기기 취소하실 때는 인접한 두 개를 다 블럭 잡아갖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 메뉴를 이용하시게 되면 저 위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게 행렬의 숨기기다라는 개념 이해하셔갖고 숨기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셀 스타일 들어가는데 이 셀 스타일은 셀 서식에서 발전된 모양이에요. 선생님 셀 서식이 뭔데요? 그러는데 오늘 셀 서식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셀 서식이 우리 일단 꾸미기 기능. 기본적으로 1번 뭐를 제공한다고요? 예, 꾸미기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글자체 바꾸실 수 있고 테두리 집어넣으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색깔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꾸미기 뿐만 아니라 표시 형식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보는 값이 내가 입력한 값이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력된 자료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여질 건가 말 그대로 표시 형식. 오늘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을 사용하는 곳이 셀 서식인데 그 셀 서식이 종합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 셀 스타일이라고요. 미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리 정의된 스타일을 선택해서 서식을 내가 원래는 여기 빨갛게 그런 다음에 테두리 넣고 뭐 채우기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세팅되어져 있는 스타일을 바로 적용해 나갈 때 쓰시는 방법이 셀 스타일입니다.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셀 스타일은 컴퓨터를 엑셀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요. 가게 되면 미리 다 만들어 놔서 혹시 이런 거 써볼래? 라고 해갖고 견본품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거기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예,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든 셀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현재 통합 문서에만 사용 가는 게 원칙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내가 만든 셀 스타일은 다른 파일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현재 통합 문서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합 문서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가능해요. 파일이 넘어가면 불가능하지만 시트 내에서 여러 가지 시트 내에서는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거 손쉽게 사용해라. 그렇죠? 그리고 작성한 셀 스타일을 삭제하게 되면 당연히 스타일이 빠지겠죠. 그러면 표준 셀 스타일로 적용이 되고요.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한 후에는 셀 스타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들어 놓은 걸 적용했어. 이 적용한 거를 제가 손을 봅니다. 셀 스타일 이거 말고 딴 걸로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적용했던 거는 셀 스타일이 바뀌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 네, 바로 적용이 된다. 이런 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스타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이렇게. 아이고야. 자,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스스로 꾸며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귀찮아요, 선생님. 저 여기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갖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셀 스타일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딜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실래요? 새 스타일 추가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이고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노홍철인가? 새 셀 스타일. 그렇죠? 자, 새 셀 스타일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스타일도 만들 수 있다.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걸 지우게 되면은 기본으로 돌아온다. 표준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표준이 기본 세팅이 되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바꾸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너비. 그런 다음에 셀 스타일 이용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셀 서식 들어가 보죠. 보시겠어요? 표시 형식. 오늘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문제 나오게 되면 셀 서식에서는 일단 이게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맞춤은 정렬 말하는 거예요. 정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뭐 이렇게 세워쓰기 뭐 이런 것들. 글꼴은 글자체 말하는 거겠죠. 글자체, 글자 색깔, 글자 기울임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테두리는 말 그대로 테두리 집어넣는 거고 채우기는 색깔 집어넣는 거죠. 셀에다가. 그런 다음에 보호는 얘는 워크시트 보호하고 같이 생각되는 개념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꾸미는 개념보다는 보호하겠다라는 개념. 그리고 잠금, 셀 서식 잠금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갖고 셀 서식 대화 상자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셀 서식은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여러분들 엑셀 쓰면서 대부분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단축키로 컨트롤 1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걸 이제 메뉴로 하게 되면 셀 그룹의 서식에 가면 셀 서식이 있다. 되셨죠? 요거. 자,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에 맞게 표시 형식.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보여주는 방식.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때 보시고. 맞춤은 정렬. 글꼴은 말 그대로 글꼴과 관련된 개념. 테두리는 테두리, 채우기, 보호. 요렇게 나눠진다. 그래갖고 요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지 않고 보통 뭐가 표시 형식이 여러분들 어떻게 출제가 되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쉬워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기타, 사용자 지정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제공되고 예시가 제공되고 그 예시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예시가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디 가셔갖고 사용자 지정 가갖고 내가 보고자 하는 서식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배우시는 셀 서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엑셀 실무 작업도 편해지고 쉬워지고가 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뭐 별거, 숫자.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숫자는 소수점 자릿수를 몇 자리까지 의도적으로, 얘는 의도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이. 예를 들어서 5만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 2라고 하게 되면 .00이 내가 소수점 자릿수를 의도적으로 붙여갖고 보고 싶어요.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단위마다 콤마를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그래서 엑셀 입력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콤마 찍지 마라. 왜 콤마를 찍어? 쥐가 알아서 찍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리고 숫자는 소수점 자릿수 1000단위 콤마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그런 다음에 요게 좀 있어요. 우리가 음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고 숫자를 붙이면 음수가 되잖아요. 맞죠? 만약에 제가 음수 형식을 이걸 선택하게 되면요. 빨간색 글씨로 마이너스는 빼지고 가로 열고 닫고가 됩니다. 그리고 음수는 어떻게 표시해 줄까? 일반적으로는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이건데 내가 표시해 주는 방식도 이렇게 말 그대로 이거 표시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숫자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한 개씩 배워볼게요. 통화는요. 우리가 돈 기호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호가 나타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에 무엇을 어떤 통화를 집어넣어 줄 건가? 우리는 원화 쓰지만 달러 쓸 때도 있잖아요. 엔화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리라 쓸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식의 기호를 고를 겁니까? 국내에서는 그냥 원화 쓰면 되죠. 여기서도 소수점 자릿수를 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음수도 통화에서 음수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까? 근데 숫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쉼표 세팅이 없는데요. 얘는 자동으로 쉼표가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0값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회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워줄게요.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붙여놓은 거네요. 이거는 일단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건 다음 거에 설명드릴게요. 자동으로 쉼표 세팅이 들어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쉼표를 넣는 그 체크 항목이 없다. 자, 회계 한번 보시죠. 음수 표시 형식이 없어요. 얘는 기억하세요. 자, 0값은 뭐가 된다고요? 빼기로 표현이 돼요. 회계는. 그리고 얘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자릿수를 쭉 맞춰갖고 우리 통화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통화하고 회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동기호 붙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엑셀 칸이 이만큼이 있다. 만약에 500원이 있는 상태에서 통화를 붙이게 되면 여기 앞에 이렇게 500원 표시가 나타나요. 통화 기호가. 근데 회계는요. 자릿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들어간 거에 따라서 돈의 개념을 조금 더 숫자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앞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동기호인지 단위기호인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와 회계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회계에서는 음수 표시 형식이 없어요. 여기는 자동으로 쉼표 세팅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자동으로 쉼표 세팅이 됩니다. 쉼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0값은 빼기로 표시한다. 요 개념을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회계와 통화를 차이점을 알고 계셔라. 날짜는 뭐 보시죠. 세팅 되게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골라내실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입맛에 맞는 날짜가 없으면 여러분들 뭘로 해라? 사용자 지정 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시간은요. 이렇게. 여기도 이만큼. 그리고 날짜 시간은 여러분들 보시고 형식에 맞는 거 골라 쓰시면 되시겠고 없으시면 나중에 사용자 지정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의 수식을 사용 가능합니다. 얘는 날짜와 시간은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엑셀에서는 수치 자료로 이해가 돼요. 수치 자료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치 자료는 계산해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12시 땡땡땡땡 초 하게 되면요. 이걸 만약에 수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0.5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걸 기억을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얘는 숫자 개념으로 쓸 수 있게 되겠고 기본적으로 날짜는 여러분들 1900
2001년 1월 1일을 기초로 세팅이 돼 있어요. 선생님 지금 2000년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경험상 2000년도에서 조금 더 많이 살아계신 많은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1900년도에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많이 생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900년 1월 1일이 기본 세팅 날짜의 시작이다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이게 1이 돼요. 숫자로 변환하게 되면 2일이 2가 돼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끼리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 날짜에다가 그냥 수식을 사용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조금 기억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교재에서 잘 나와 있는 개념들이 문제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볼까요? 백분율은 여러분들 백분율은 뭐 붙이는 거죠? 오케이 퍼센트 붙이는 걸 백분율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0.1이 여러분들 백분율로 하게 되면 얼마죠? 1%인가요? 10%인가요? 여러분들 10%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 계산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백분율이란 얘기가 1을 100조각 나눈 것의 개념의 한 조각을 백분율이라고 그래요. 1을 몇 개로 나눴다고요? 100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0.01이 여러분들 1%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0.1은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10%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퍼센트를 붙여라라는 서식을 말하는 거고 퍼센트는 어떤 개념으로? 그럼 1이면 몇 %가 된다? 100%가 된다. 그렇죠? 0.01이 1%가 된다. 이 정도 개념은 기억하셔라. 계속 나가보죠. 분수. 네, 분수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거예요? 자, 분수입력법 지난번에 배우셨는데 저번 시간에 기억해 보실까요? 어떻게? 0 한 칸 띄우고 1, 2 하게 되면 2분의 1이 된다. 숫자로 따지면 0.5가 되는 거고 백분율로 따지면 50%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개념은 이해하셔라. 그래야지 여러분들 문제 보고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렇게 분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 0.5를 분수 서식으로 바꾸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다.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 아까 계속 말씀드려요. 표시 형식은 내가 입력한 자료가 엑셀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를 세팅하는 과정이다. 지수는 이렇게 되는 게 지수예요. 그리고 자릿수를 이런 식으로 지수 10진지리수 지수 형식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소수 자릿수를 쓸지 안 쓸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텍스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텍스트라는 게 문자죠. 자 보세요. 서식으로 지정된 셀의 숫자는 텍스트로 처리되며 입력한 대로 표시됩니다. 글자 방식으로 모든 입력 세팅을 맞춰 놓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숫자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셀의 숫자가 먼저 입력된 다음에 텍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계산에는 이용될 수 있다. 숫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빈 곳을 텍스트로 바꿔놓고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건 아예 글자가 돼갖고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숫자로 먼저 입력해놓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는 그 숫자로 인식이 돼갖고 계산에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기타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세팅해 놨어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는 뭐 9번이 4자리일 때, 9번이 3자리일 때, 주민번호, 뭐 숫자 한자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여기서 찾아내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서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기타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 끝나고 나면 뭐 남았어요? 사용자 지정 남았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머리가 되게 아픈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형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내가 보여지는 값들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규칙이 있겠죠? 자, 그 규칙부터 들어갑니다. 일단은 사용자 지정의 기본 사용법은 아까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4개 구역으로 나누게 돼요. 각 구역은 뭘로 구분된다고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파란 구역, 노란 구역, 녹색 구역, 빨간 구역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파란 구역은 양수일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음수일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0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텍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개 여러 가지 셀의 개념에서 블럭 잡아놓고 거기를 몇 가지 방식으로 4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양수, 음수, 0 텍스트. 요거 기억하셔갖고 문제에 적용하셔야 된다. 이런 게 문제. 이런 게 이제 2급에서는 문제로 잘 안 나오는데 1급에서는 상당히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요거를 3번 연속, 세미콜론을 3번 연속 입력하게 되면은 숨기기가 돼요, 여러분들.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용자 지정에서 따옴표로 묶은, 여긴 숫자가 들어가든 글자가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옴표로 묶은 부분은 무조건 그대로 출력되는 게 원칙이에요. 조금 이따 예시를 보여드리고 저와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기본 개념, 기본 사용법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음 진도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아까 입력을 직접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었을 때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식 코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꼭 나오니까. 그랬었을 때 그게 나중에 표시될 때는 어떻게 나타날 건가? 자, 만약에 숫자 대신에 샵을 씁니다. 그러면 유효 자리만 표시하고 유효 자리가 아니면 생략합니다.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요거 조금 이따 한꺼번에 예를 들죠. 0은 유효 자리도 표시하고 유효 자리가 아니면 0을 표시합니다. 얘도 당연히 반올림. 기본적으로 다 반올림 기능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예를 들면은 12를 넣었어. 샵을 제가 셀 서식에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 12예요. 근데 0, 0, 0을 쓰게 되면 0, 1, 0, 1, 2가 됩니다. 차이점이 있나요? 유효한 자릿수가 얘는 2자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생략을 해버린다고, 생략을. 얘는 유효 자릿수가 2자리밖에 없지만 내가 만든 자릿수가 몇 개예요? 3자리죠. 강제로 앞에 0을 붙여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소수점이 있거나 예를 들면 자릿수로 표현할 때 반올림이 같이 세팅이 되더라.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물음표도 비슷한 개념. 유효 자리까지 표시. 그러죠? 자, 유효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는 뭘로 세팅이 된다고요? 공백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물음표로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백 1, 2가 됩니다. 물음표로 하게 되면 물음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눈으로 공백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1, 2만 보이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는 공백이 하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갖고 얘는 그래서 공백 넣기. 그렇죠? 유효 자리가 아니면 공백으로 메꿔라. 그다음에 콤마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천 단위마다 자릿수를 표시하세요. 맨 마지막에 찍히면 이게 예를 들면 샵, 콤마, 샵 0이 되면 천 단위마다 콤마를 찍으세요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샵, 콤마만 붙게 되면 천 단위를 생략하세요. 되셨나요? 네, 얘도 반올림이 됩니다. 반올림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반올림 기능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만약에 퍼센트를 붙이게 되면 입력한 숫자에 100을 곱한 후 퍼센트를 붙이세요. 퍼센트가 뭐였죠? 아까 100분율 단위였잖아요. 예를 들면 0.1 이렇게다가 퍼센트를 하게 되면 퍼센트를 붙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된다고요? 10%요. 이렇게 셀에다가 퍼센트를 하게 되면 됐나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서식이 표시 형식이 위에 없다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가장 키포인트고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숫자는 이렇게 되죠. 문자일 때는 골뱅이요. 데이터 문자 대신 사용 후 글자 붙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렇게 돼 있을 때 골뱅이하고 큰 따옴표 님 하게 되면 큰 따옴표는 무조건 나타나는 거 맞죠? 이 골뱅이가 뭘 대신한다고요? 문자 대신. 만약에 선생님 골뱅이를 2번 쓰면요. 2번 나타나요. 문자 대신하는 거니까 홍길동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문자 대신 사용하는 건데 개수에 따라서 문자가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자, 곱하기는 코드 다음에 있는 한 개의 문자를 셀 너비만큼 반복해서 채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곱하기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0을 쓰고, 곱하기하고 0 말고 여러분들, 그래. 물음표를 써볼게요. 물음표를 쓰고, 물음표 쓰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빼기를 쓰고 1을 쓰게 되면 열 너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곱하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세요. 얘는 반복하라라는 의미예요. 반복해라. 그러면 요 너비가 1이잖아요. 여기만큼 빈 공간에 빼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곱하기는 나타나지 않고 곱하기 다음에 나타나는 문자를 반복합니다. 무조건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만큼? 셀의 너비만큼.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내기 참 편해요. 정확하게 외웠냐 안 외웠냐. 되셨죠? 자, 이제 날짜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날짜는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Y가 2열의 약자로 연도. 그리고 2자리면 2자리 연도로 나타내라. 예를 들면 2024면 얘는 24가 나타날 거고 얘는요 2024 4자리로 나타날 거다. 입력을 이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이해되시죠? M은 월 한 자리예요. 그래서 0에서 12월
그렇죠? MM은 강제로 앞에 두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0일에서 12월. M 3개는 영어로만 나와요. 제뉴어리부터 디셈버까지. 근데 앞에 몇 글자만? 3글자만. M자 4개면 모든 영어 네임이 풀네임으로 적힙니다. 외우셔야 될까요? 예,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엑셀 셀 서식에 날짜 입력해놓고 셀 서식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D는 1에서 31일, 2개니까 0일에서 31일. 그렇죠? 두 자리로 무조건 나타나야 되니까 앞에 0자리가 한 개가 붙어요. 얘는 두 자리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나타나지만 한 자리일 때는 그냥 숫자 한 개만 나타나는 거. M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자, DDD는 썬데이에서 세러데이까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DDD는 썬만 나타나는데 여기 뒤에 뭐까지 붙죠? 그래요. 데이까지 붙어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세 글자, 전체 글자, 세 글자, 전체 글자.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AAA 하게 되면 월에서 1. A가 4개 붙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울 게 좀 많네요. 시간은 hour, 그렇죠? minutes, 그 다음에 second. 됐나요? 네. 이해되시죠? 시간과 연결되게 되면 M자가 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가 세컨드, 초가 되는 거고 AM, PM이 12시간제로 표시하라는 거고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누적 시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나머지 건 어려운 게 없는데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24시간이 넘어가면 1일이 되잖아요. 맞죠? 제 얘기 맞나요? 근데 그 개념을 우리 누적적으로 총 몇 시간 작업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저 36시간 작업했습니다. 이걸 1 단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1일하고 12시간 작업했습니다가 아니라 36시간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이 개념으로 쓰고 싶은 여러분들 누적시간제를 그리고 뭐 안에? 요거 안에 요런 기호들이 들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셨을까요? 예, 분도 이렇게 하게 되면 누적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적시간 표시할 때는 대괄호를 쓰고 안에 내가 시간 형식 코드를 집어넣으면 된다. 2급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죠, 여러분들. 2급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갑니다. 2급 때도 이 문제가 꼭 나오지만 1급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배우죠. 조건부 서식은 뭔가요?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뭘 이용해갖고 내가 조건을 줄 테니까 조건에 맞는 것만 서식을 변경해라. 아까는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지금은 조금 자동적인 개념이죠. 그 대신 조건부 서식에 조건을 누가 세팅을 해야 돼? 그 세팅은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규칙 유형이 6개로 나와요.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예를 들면 뭐 10보다 이상이면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해라. 블록 잡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되겠죠, 얘는. 그리고 상위 3등까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상위 하위 값을 지정할 수 있고 평균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셀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 고유냐 중복이냐 중복된 값만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위 잡았는데 그 중에서 중복된 자료가 몇 개 있으면 그 중복된 자료만 빨간색으로 칠해라.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커마 1급에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게 되면 행 전체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행 전체에 이 조건부 서식을 세팅하십시오라는 거. 그리고 얘는 함수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수식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그리고 요거 커말 2급 실기하셨던 분들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커말 2급 다뤄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계속 나가죠. 조건부 서식의 특징. 규칙이 적용된 후 셀값이 변경되어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은 해제가 됩니다. 왜? 조건을 지정해 놨는데 조건을 벗어난 값이 다시 입력이 되게 되면 그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동 해제가 되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먼저 세팅을 해놨어. 예를 들면 글자 색을 칠해놓고 글자를 굵게 만들어놨는데 조건부 서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둘 중에 무엇이 우선된다고요? 무조건 조건부 서식이 우선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기존 셀 서식, 내가 실제로 꾸민 것보다 더 우선시 적용되는 게 조건부 서식. 규칙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개를 쭉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실행한 조건부 서식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료는 조건부 서식을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첫 번째 만들고 이걸 두 번째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했던 게 적용이 되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적용이 되냐. 2개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랬었을 때 제일 처음 가장 높은 규칙, 가장 높은 규칙이 이렇게 높이로 따지게 되면 얘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세팅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규칙별로 여러분들 서로 다르게 서식 적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고요. 수식의 규칙은 뭘로 시작해야 된다?
눈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조건부 서식을 만들 수 있고, 자, 아까 행 전체를 범위로 설정해야 된다. 행 전체도 우리가 조건부 서식으로 만들 수 있고, 열 이름 앞에 달러자를 붙여줘 갖고, 이거 여러분들 이 달러자를 붙여주는 건 나중에 요 다다음 시간에 배우실 수식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조금 편해지는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서식의 규칙으로 다른 워크시나 통합 문서를 참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서식 스타일에는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니들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봐라 라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조금 이따 예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셀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식 스타일, 뭐 최소값, 최대값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갖고 색깔의 변화를 줄 겁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함하는 거. 셀 값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됐나요? 그리고 그런 범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지정하실 수가 있으시고, 예를 들면 빈 셀에다, 내 오류가 있는 셀에다는 뭐 어떻게 적용해라. 서식을 조건을 주게 되면 내가 서식은 맞춰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기 무슨 단추가 붙어요? 오케이, 서식 단추가 붙어요. 그래서 서식 단추를 조건을 세팅하고 서식 단추를 눌러갖고 이 조건에 맞는 서식만 해당적으로 적용해 나가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보다 크거나 작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상하이 값도.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중복과 고유 이런 것들 갖고 내가 원하는 서식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뭐가 붙는다고요? 서식 단추가 붙어요. 그리고 수식은 여기다가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 눈으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행 전체를 하고 싶으면 범위를 잡아야 된다고. 그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규칙이 잘못되겠으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에 가보시면 규칙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고 규칙을 삭제, 취소.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규칙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썼을 때는 가장 먼저 적용한 규칙이 적용이 되더라. 되셨나요? 아이고, 조금 길었습니다. 책의 범위도 조금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녀석을 우리 엑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엑셀 화면에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셀 서식. 그렇죠?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보호. 표시 형식 나타나고요. 회계 날짜, 시간, 이렇게 백분율. 맞으시죠?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뭐 누르고 컨트롤 1번 눌렀습니다. 제가 그래도 단축키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셀 서식 하는 건 어려운 게 없겠고, 크기 조절과 숨기기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경계선에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누르고 당기면 커지고, 누르고 당기면 줄어들고. 맞나요? 3개를, 4개를 잡아볼게요. 동시에 누르고 당기면 동시에 이렇게 커지죠. 여기만 됩니까? 당연히 여기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 그래서 엑셀이 편하구나.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갖다 놓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가장 큰 길이에 맞는, 높이에 맞는 그걸로 자동 세팅이 됩니다. 선생님, 얘는 왜 자동 세팅이 안 돼요?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숨겨볼게요,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머리글에서만 된다고 그랬어요. 숨기기. 그러면 보세요. B 다음에 C가 없어지고 D로 넘어가죠. 숨기기 취소할 때는 2개를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 됐습니까? 이 숨기기란 개념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갔을 때 여러분들 너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높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랬었을 때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수치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0을 쓰는 게 숨기기 개념이다. 똑같죠? 아까랑? 그렇죠? 그래서 숨기기, 취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크기 조절과 숨기기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거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셀 서식.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 지정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셨었을 때 뭐를 들어가시면요. 예. 숫자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저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찍을 거고 음수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확인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통화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통화는 소수점 찍는 개념이 없죠? 자동적으로 붙는 거고 돈 표시가 붙는다고 했고 소수점이 나타납니다.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계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갔었을 때 회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크기를 넓혀보면 확실히 표가 나요. 얘는 앞에 붙는다고 그랬고 얘는 바로 앞에 붙는 거고 얘는 셀의 시작 위치에 붙게 되죠. 그런 다음에 0은 빼기로 나타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통화에서는 0은 어떻게 날까요? 그냥 통화에서는 0은 그냥 0입니다. 회계에서만 빼기로 나타나는 거고 날짜 시간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짜 시간에서 여러분들 요걸 누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입력을 편하게 하고 보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엑셀한테 넘겨라. 되셨을 겁니다. 시간도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백분율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셨을 때 백분율에 가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20, 50 이렇게 1이 100%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서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통화 갖고 한번 해보죠.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갔었을 때 사용자 지정 가셔갖고 여기를 다 지워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네, 여기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샵, 콤마, 샵, 0 해주고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그대로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 단위마다 콤마가 되는 거고 뒤에 0이 붙게 되는 거고요. 아까 날짜에도 이런 거 있었었죠, 여러분들? 그래요. 날짜에서 사용자 지정과 같고 저는 선생님 다 좋은데요. 연도는 2자리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월은 0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워갖고 문제에 적용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나중에 우리 문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사용자 지정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자, 통화 있는 부분 블럭 잡아갖고 조건부 서식 여기 있죠, 여러분들? 홈 탭에 있어요. 그래갖고 세 규칙 아니면 강조 규칙 이런 데서 골라 들어가셔도 되시겠고 저는 세 규칙 들어갔었을 때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어디에서 셀 값이 얼마에서 얼마 만에서 그리고 6만 사이에서 서식을 지정해 줄 거예요. 뭐를 굵게 그런 다음에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확인 됐나요? 설정 눌러볼까요? 요거 2개만 되죠. 왜? 얘는 많이 안 되니까요. 말 그대로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부 서식은 조건을 세팅해놓고 조건에 맞는 것만 무엇해라? 서식으로 변경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파트였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일단 눈으로 보면 어려운 게 없는데 이 녀석을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까다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파트만큼은 어느 파트보다 문제를 많이 보시면서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문제만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은 계속 문제만 다룰 거고 일단은 하는 방법과 개념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요 다음에 원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 맞으시죠? 요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또 지루하실 것 같아갖고 힘드실 것 같아갖고 다음 시간에 문제만 한 30문제 갖고 와갖고 30문제 갖고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뭐에 대한 개념은 32강 기본적으로 입력 후에 편집, 그렇죠? 서식이란 개념, 조건부 서식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